여러분, 모처럼 주말입니다. 설 연휴 때 푹 쉬고 그 다음에 이틀 일하고 쉬고 했는데 이번 5일 꼬박 일한다고 힘들었지요. 자, 뭐 정치판이 워낙 개판이니까 참 그거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 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개를 이야기했는데 악마 소나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악마 소나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소나타 차 뒤에 개를 끌고 1.3km를 달려서 개가 군데군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에 하도 차가 빨리 끄니까 목에도 심한 상처가 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은 길에서 진돗개를 한 살짜리 발견해가 자기가 키우려 했는데 다음날 주인이 나타나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돌려주러 간다면서 이 짓을 했습니다. 자기 물건도 아닌, 자기 개도 아닌 이런 개를 돌려주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동물 보호에 대해서 사실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라 국민의 위대함이나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그 나라 국민들의 자세에 달려있다. 즉, 그 나라 국민들이 동물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걸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이 위대한가 위대하지 못한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분들 동물 사랑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얼마 전에 또 로트와일러라는 개를 전기톱으로 대가지고 죽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형식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남의 동물을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잘 적용이 안 되고 대부분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이번에 소나타 차 뒤에 이렇게 태우고 간 사람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불러일으켜지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재물손괴죄가 될 겁니다. 한국에서 동물은 민법상으로 이 물건의 한 유형입니다. 즉 동물은 물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결국은 물건에 불과하고 일반 물건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이렇게 손상을 시켰다 해서 이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 한국의 동물의 현실입니다. 하긴 개도 잡아먹는 나라에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과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11년간 키운 강아지가 작년에 1월달에 죽어서 아직도 마음이 찡합니다. 제가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취향으로 이야기한다 할까봐 되도록 안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동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잔악함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물을 키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좀 잔인합니다. 유럽에서는 EU에 동물에 대한 사육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소는, 돼지는 어느 정도의 공간에 어떻게 키워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고, 도살할 때도 할 수 없이 먹기 위해서 도살을 할 수 있지만 도살할 때도 이 기절을 시켜서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도살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동물보호당이 만들어져서 의회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독일에도 오랜 논란 끝에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져서 일반 이 대중 차량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가 훌륭한가 안 그러면 저질스러운 사람인가를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어떨 때 나타나느냐, 식당에 가가지고 웨이터를 대할 때, 시중 드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저 사람의 수준이 나온다, 이렇게 흔히들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형태인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기르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동물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박원순 시장 보세요. 선물 받은 진돗개를 선전용으로 광고에 올리고 자랑하고 할 때는 사진 찍고 이러더니만 아파트 공간에 둬가지고 시비로 키우다가 돈도 많은 분이, 물론 법률적 재산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키우다가 훈련소 보냈다가 이제 과천 동물원에 보냈는데 그 뒤로 박원순 시장의 진돗개 2마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행태가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행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엄격하게 현실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고요, 각 지자체들이 동물에 관한 여러가지 이 정책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1년에 유기견이 20만 마리 이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가 일주일 이렇게 주인이 안 나타나면 유기견 중에 절반 이상은 바로 그냥 사체리 됩니다. 죽이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 사육 허가를 받아야 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왜 허가를 받게 하는가 하면 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이 개를 키우는 데 드는 일정한 이 자주 들어가는 주사라든지 이런 치료는 일정한 돈을 내고 보건소 같은 데서도 이 개에 대해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에는 개 장례식장조차도 제대로 없습니다. 개를요, 비닐봉지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처럼 사체를 버리면 됩니다. 개나 고양이는요. 솔직히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야만스러운 데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사람 살기도 힘든데 개까지 이야기하냐 이럴 수 있는데요, 자기보다 못한 생명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람의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그들을 돌보는 자세를 가질 때 사람도 잘 대하게 된다. 간디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우리 사회에 동물과 관련되는 이런 잔혹함이요, 결국 동물을 이렇게 죽이는 사람은 나중에 사람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잔혹함은요, 우리가 동물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줍니다. 먹을 게 없어 내려온 멧돼지를 정부 정책상 어쩔 수 없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정해서 일정한 부분을 개체 조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그냥 도심의 길거리로 민가로 내려온 돼지는 총살시켜버립니다. 그것도 너무나 좀 잔혹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제가 배부른 소리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의 인성을 위해서 좀 우리도 동물에게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물 이야기 한 김에요,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이 해변에서 호기심과 사진 찍고 싶은 욕망에 멸종위기 돌고래 종을 꺼내가지고 바다에서 해수욕객이 만지고 사진 촬영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만지고 이러다가 그 돌고래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르헨티나에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의 해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자, 이 돌고래가 탈수 증세로 죽은 겁니다. 이 돌고래는 3만 마리밖에 없대요, 세계적으로. 이 강돌고래인데, 강에 사는 돌고래인데 짠 바닷물에도 서식할 수 있는 고래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조금은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액건이 퇴출되는 시대가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국에도 5만원짜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바람을 잡아서 5만원짜리를 만들었더니만 시중에 5만원짜리가
30% 미만만 되라고요. 20% 되라는 거예요. 나머지 70% 이상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나갔다 하면요. 누군가의 장롱에 저장이 되어 있거나 구린 돈으로 지하에서 돌고 있겠죠. 유럽 중앙은행이 500유로짜리 고액권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00유로면 68만 원이니까요. 10장만 있으면 680만 원, 100장만 있으면 6,800만 원입니다. 1000장이면 6억 8천만 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고액권이 그 범죄에 쓰인다, 이런 여론도 확산되고 있고요. 그런데 EU가 고액권을 퇴출시키는 것이 이런 범죄나 지하경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고액권을 갖다가 하고 나면 전부 그냥 이 집에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은행에 가봤자 이자도 없고 마이너스 이자까지 나오니까, 그런 소리까지 나오니까 집에 금고를 사가 그냥 고액권을 꼬박꼬박 그냥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럽에는 금고업자들이 완전 호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금리가 마이너스 0.75%인 스위스에는 너무 잘 팔리고 있다는, 금고가요.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그 가치라도 유지되지, 은행에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 돈 가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보관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비는, 마이너스 이자는. 자,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고 각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을 때 이제 더 이상의 경제 실험은 없을 거다. 이게 이상의 파격적인 그런 전통 경제의 논리나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고액권을 없애겠다고 이렇게 나서게 된 데는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고액권을 지하경제 때문에, 범죄 때문에 없애는 게 아니라, 고액권을 발행하니까 돈이 금고에 가서 돌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돈은 시중에서 이 A에서 B에서 C에서 D에서 해서 은행에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계속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어느 순간에 돈들이 그냥 탁 잠겨서 장기간 저장이 되는 이런 형태에서는 경제가 점점 디플레이션이 되고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침체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요즘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를 보면요, 중앙은행이 앞으로 내놓을 정책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1,000만원 종이화폐를 은행에 맡기면 예금 통장에는 1,000만원이 맡겼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980만원으로 지킨다, 이런 그 식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벌금을 매기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지폐에 2년만 쓸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을 넣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유통기간이 경과된 지폐는 가치를 뭐 반토막을 낸다든지, 안 그러면 아예 못 쓰게 하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화폐의 종말이라 이렇게 해서 종이화폐가 없어질 거다, 결국 IT상으로 그냥 전자화폐 형태로 일종의 비트가 이 화폐처럼 쓰이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요즘도 뭐 비트코인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게 한국에서 사기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은요. 그런데 이 고액권을 퇴출 위기로 넣은 것은 IT 기술에 의한 어떤 이 화폐의 비트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 때문에 고액권이 돌아서는, 경제가 안 살아난다 해서 고액권을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시중에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고액권을 없애야 되는 그런 이 한마디로 이런 쥐어짜야 되는 이런 경제 이론까지 등장하니,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전입니다.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는 지금 경제학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이 공정성장론이니 포용경제니 경제민주화니 참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경제의 문제가 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기존의 정부 예산을 가지고 그냥 고루하게 답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그럼 이런 경제에서 어떻게 적응해 가야 되는가? 그것은 정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런 경제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또 다른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원인 탐구는 하지 않고 벌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뒤따라가면서 그냥 정부 예산으로 퍼주기식으로 베네수엘라식의 아르헨티나식의 복지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다니 이걸로 경제에 답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정치인들 불러갖고 세계 경제가 왜 이런지 논문을 쓰게 해서 30점 이상 안 되는 사람은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안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뭐 요즘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보면 뭐 답하는 꼬라지가 정말 우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쳐야 된다 했더니만 누가 또 빼딱한 소리를 했더만요. 황장수가 뭐 국회의원 시험 쳐야 되고 좀 모를 수도 있지 그런 것 같고 그러네요. 모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지역의 유권자를 대변하고 국가의 사무를 보는 사람이 기초적인 경제의 법칙이나 원리조차도 모르고 한마디로 이 무지해서 술이나 먹고 노래방이나 다니고 그 다음 골목마다 돌면서 악수나 하고 재래식 시장에서 사진이나 찍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니까요 세계 이 정치나 경제의 모습이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참 이번에 들어올 국회의원들은 19대보다는 제발 조금은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